안녕하십니까. 11월 22일 오전 김경국TV 시작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선거법 위반 사건 가운데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 1처장을 모르고 또 골프도 같이 친 사실이 없다, 이렇게 주장했다가 유죄가 선고되면서 고인이 된 김 전 처장과 유족들의 울분이 조금이나마 해소가 됐습니다. 만 3년에 걸친 고인과 가족들의 아픔이 재조명되면서 6건에 달하는 이재명 주변의 극단적 선택과 그리고 의문사들에 대한 철저한 재조사로 진상을 규명하고 망자와 유가족들의 원한을 달래줘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주장이 지금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대체 이재명 주변에서 무슨 일이 있었기에 이렇게 극단적인 선택을 한 사람들이 많았는지도 이게 왜 철저하게 재조사를 해야 한다, 이런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재명 주변의 과거 사건들이 다시금 관심을 끌면서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 15일이었죠. 이재명의 선거법 위반 판결문에 따르면 고 김문기 씨는 2009년부터 공동주택 관련 이재명과 함께, 그러니까 이재명이 성남시장 되기도 전이죠. 그때부터 공동주택 관련 세미나를 함께 했습니다. 대장동 개발 초기 단계부터 실무를 담당했고 성남시 도시개발공사 개발팀장으로 영입할 때도 이재명의 측근이 관여했습니다. 아마 정진상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2021년 대장동 의혹 사건이 터졌을 때 김문기 전 처장은 일주일에도 몇 차례씩 독대 보고를 했고, 보고를 하고 나오면 엄청 힘들어서 어머니가 해주는 김치찌개를 먹고 싶어 했다고 동생 김대진 씨가 밝히기도 했습니다. 근데 김 전 처장은 이재명에게 보고를 하면서 왜 힘이 들었을까요? 이재명에게 대면 보고를 처음 하는 것도 아니고 그동안에 독대 보고는 늘 있어 왔던 일인데 이때가 유독 힘들어 했다고 합니다. 검찰 수사가 시작됐으면 당연히 책임론이 핵심이 되겠죠. 책임론이 핵심이 되는데 이재명의 주장과 김 전 처장의 기억이 달랐기 때문에 힘들지 않았을까요? 충분히 그런 추측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 전 처장은 검찰 수사가 시작되자 대장동 개발과 관련한 Q&A 해명 자료를 만들어서 이재명 측에 전달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런 사람이 하루아침에 회사로부터 개발 정보를 누설했다는 이유로 중징계 처분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이튿날 억울함과 압박감을 이기지 못하고 끝내 극단적 선택을 했습니다. 대장동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급물살을 타던 때였죠. 그럴 때 의혹의 핵심 당사자이자 이재명의 최측근으로 대장동 개발 사업의 인허가 실무를 담당했던 인물이 갑자기 숨지면서 정치권을 중심으로 죽음을 둘러싼 의혹들이 쏟아져 나왔었습니다. 당시 검찰 수사의 핵심 가운데 하나는 개발 이익 환수 조항이 왜 계획서에 포함되지 않아서 개발 이익이 전부 민간업자들에게 돌아가도록 설계가 됐느냐, 이런 부분도 포함됐는데, 고인은 처음부터 개발 이익 환수 조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최종 과정에서 그 개발 이익 환수 조항이 제외된 것으로 그렇게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김 전 처장의 부인은 이와 관련해서 고인이 살아생전에 이재명 시장이 가장 의심스럽다는 말을 했다고 기억을 해냈습니다. 하지만 당시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의혹 전담수사팀과 경찰은 유족과 주변인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 등에서 특이사항을 발견하지 못했고 타살 혐의점이 없다면서 사건을 그대로 종결 처리해버렸습니다. 김 전 처장의 모친이 아들의 억울함을 파헤치겠다면서 검찰로 경찰로 뛰어다녔지만 모두 헛사였습니다. 유족들은 지금도 이재명을 용서할 수 없고 이재명이 제대로 된 처벌을 받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재명의 선거법 위반 재판부조차 판결문에 이 같은 사정들을 담으면서 이 대표에게 가중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을 정도였습니다. 재판부가 봤을 때도 김 전 처장의 죽음이 억울한 죽음이었을 수도 있겠다고 판단했던 것입니다. 이재명 주변에서 극단적 선택을 한 사람만 김 전 처장을 제외하고도 3명이 되어 있습니다. 김 전 처장보다 9일 앞선 12월 12일에는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과 관련해서 구속영장이 청구됐던 유한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본부장이 극단적 선택을 했습니다. 이듬해인 2022년 1월에는 이재명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을 처음 제보했던 한 시민단체 대표 이병철 씨가 서울의 한 모텔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당시 이 씨가 지병을 앓고 있었고 사인은 심장질환으로 추정된다는 부검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그렇지만 지인들은 이 씨가 평소에 지병이 없었다, 고인이 평소에도 자기는 절대 자살은 하지 않을 것이라는 말을 해왔다, 이런 등의 괴담이 이어졌습니다. 이병철 씨가 사망 직전 술을 마신 듯 비틀거리면서 복도 등을 오가는 장면이 찍힌 모텔 CCTV 녹화 영상이 공개되면서 일각에서는 약물에 의한 사망이 아니냐, 이런 타살 의혹까지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이재명은 이 같은 의혹에 대해서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참 어처구니가 없다, 이런 반응을 보였습니다.
만약에 고 이병철 씨가 살아 있었다면 이재명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은 이재명에게 지금보다는 훨씬 더 위협적인 범죄가 되었을 가능성 역시 배제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같은 해 7월에는 김혜경 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의 핵심 인물인 배소연 씨의 동거남 김모 씨가 숨졌습니다. 고인은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관련한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고 있었습니다. 사인은 병사로 결론이 났는데 이 대표 사건에 연루된 사람들과 공익 제보자들의 연이은 사망은 각종 괴담을 낳았던 것도 사실입니다. 당시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는 이재명 측근들이 돌연사들에는 숨은 이유가 있다. 경찰 수사가 너무 허술하다. 영화에서나 볼 수 있는 일들이 현실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등 이재명 주변의 죽음을 둘러싼 온갖 의혹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3월에는 이재명이 경기도지사 시절 비서실장을 했던 전형수 씨가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전 씨는 노트 6쪽 분량의 유서를 남겼고 유서는 가족들에게 미안하다는 내용과 함께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서는 억울하다는 심경을 담았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 씨는 성남FC 후원금을 받는 과정에서 비서실장이었으니 일종의 역할을 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유서에는 고인이 이 대표를 향해서 이 대표는 이제 정치를 내려놓으십시오. 더 이상 희생자는 없어야죠. 측근을 진정성 있게 관리하시오. 이런 취지의 내용을 남겼다고 합니다. 지난 6월이었죠. 6월에는 전직 한국일보 간부인 김모 씨가 충북 단양군의 한 야산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김 씨는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의 핵심 인물인 김만배 씨와 동거래를 한 혐의를 받아왔습니다. 사망 이틀 전에도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습니다. 이들은 죽음을 선택하면서 마지막 순간에 혹시 이재명을 원망하지는 않았을까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은 유튜브 등을 통해서 자신이 검찰 조사 대상이 되었을 때 이재명 측근들로부터 극단적 선택을 종용하는 듯한 그런 암시를 받았고 자기도 실제로 죽을 결심을 했는데 실행하지는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정진상으로부터 죽었는지 살았는지 확인 전화까지 왔더라 이런 주장까지도 했습니다. 이처럼 이재명 주변 인물들의 이딴 죽음을 둘러싼 괴담과 의혹들이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는 가운데 여권을 중심으로 철저한 재수사를 통해 지금이라도 의혹을 말끔히 해소해야 된다. 이런 주장이 지금 확산되고 있습니다. 특정인을 중심으로 발생한 이딴 죽음을 마냥 우연으로 치부하기에는 납득할 수 없는 의혹들이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만약 국민의힘을 대표하는 정치인이나 중진 정치인이 주변에 이 같은 사건이 잇따라 발생했다면 민주당은 어떻게 했을까요? 벌써 특검을 실시하고 국정조사를 실시하고 난리가 나도 10번은 더 났을 것입니다. 국민의힘 강승규 의원이 이들의 사망과 관련한 진상조사 TF를 구성하자는 제안을 한 이후 다수 의원들이 공감을 얻고 있고 재수사 촉구 요구도 확산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박수영, 박정훈 의원 등은 특검 실시까지 주장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의 원내 의석구도상 특검은 민주당에서 받아들일 가능성이 없는 만큼 국민의힘 당내 TF 진상조사가 우선일 것 같습니다. 사람을 꼭 직접 죽여야만 살인행위는 아니죠. 사람을 죽음으로 몰아가는 것 역시 똑같은 살인행위입니다. 그래서 이재명의 주변에서 발생한 이 같은 불행한 사건들에 대해 이재명 역시 책임을 통감하고 진상을 규명하는 데 적극 협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재명이 이 같은 요구를 들어줄 리는 없겠지만 그래서 고 김문기 씨가 이재명에게 단죄를 한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으로 많은 격려 부탁드리겠습니다.